자, 이제 앰프가 아까 완성된 것을 봤고요.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 스피커를 다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실제 음원 한 곡에 대해서 처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앰프에서 나오는 소리를 그 헤드셋을 끼고 있는 이 마이크로 담아가기 때문에 소리의 감동을 아니면 소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음을 들으면서 앰프의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은 잘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의 소리가 나는지 확인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앰프가 거의 완성되어 있는 상태니까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 만들었다면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실제 나오는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죠. 자, 장면을 바꿔서 실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가지고 있는 음원이 별로 없어서 일단 뭐 그 좀 구닥다리 노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이
자, 이 정도로 해서 전체 청음 테스트는 마치고요. 실제로 소리를 들어보니까요, 소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소리의 크기도 아주 충분한 크기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계산에 의하면요, 실제 이 앰프의 증폭도는 약 23배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청음 테스트를 해 봤고요. 스피커 두 개를 달아서 각각 왼쪽 오른쪽 스피커에 따로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 동영상 상으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자, 이렇게 실제 테스트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앰프 제작은 대충 마치고요. 이제 실제 앰프 제작이 거의 완료가 됐으니까 이제 이번 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실제 과제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암호를 말한다 그랬는데 암호를 이야기를 안 했네요. 자, 첫 번째 암호는 꽃다발로 하겠습니다. 꽃다발입니다. 자,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죠. 지금 이제 13주차에서부터 15주차 사이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거를 개인별로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처음 하면서 첫 주에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 보고서의 양식을 지금 올려 드릴 텐데요. 이번 주 수업 자료에 양식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2020년도 디지털 전자회로 교과목 수강 결과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 제출한 날짜는 6월 26일입니다. 그리고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적어서 제출하면 제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점수를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 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과목을 수업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제출해야 될 자료가 납땜 연습한 기판 개인별로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앰프 회로를 납땜한 결과 PCB 이것도 개인적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 최종 결과 보고서도 개인별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앰프는 조별로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않으면 조별로 내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낸 이 과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반영 배점을 마찬가지로 강의 계획서를 나타내는 일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보면 출석 점수가 30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라고 했는데 중간고사가 중간점수, 고사가 아니고 중간점수인데 납땜 연습했는 거 하고 앰프 제작했는 거 개인적으로 했는 것이 요거를 15점 하겠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과제로 내고 있죠. 우리 납땜 했는 연습했는 그 사진 계속 보내오고 있고 앰프 제작했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제품 이건 제가 다 따로 받겠습니다. 받아서 채점할 테니까 참작해서 채점할 테니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앰프가 정상 동작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게 25점입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다 제가 가지고 평가 테스트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필기 시험을 보는데 요거는 지금 온라인으로 할지 오프라인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게 10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결과 보고서, 이 결과 보고서가 총점에 20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지만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잘 제출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 보고서 내용 제일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디지털 전자회로 결과 보고서라고 되어 있고 수행 과제명은 LM1875를 이용한 헤드폰 앰프의 설계 및 제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동으로 과제 참여한 우리 조원들 휴대폰하고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학생 개인 이름으로 제출하면 되고요. 결과 보고서 전체를 나타내는데 지금 이게 지금 빠졌네요. 자, 이게 지금 잘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한글 파일인데요. 한글 파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전자회로 결과 보고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식을 나눠 드리는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각자 개인이 작업한 내용들을 다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작업 지시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자, 1장에서 보면 앰프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샘플입니다. 수업자료 PPT를 참조하는데 보면 앰프란 무엇인가, 앰프는 사용자가 조절하는 기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그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하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양식으로 나눠 드릴 때는 이 부분을 뺄 수도 있습니다. 양식은 이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양식은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페이지 3페이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이게 앰프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 앰프 제작을 위한 진행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실제로 LM1875를 보고 적은 거니까요. 자, 이걸 우리가 실제 사용한 전원 공급기하고 앰프 회로입니다. 앰프 회로를 이렇게 보고서에 넣어놨습니다. 자, 11주차에 보면 자, 이제 진행한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진행을 할 때 일정을 적도록 해놨는데, 여기 일정에 보면 자, 뭐 납땜 연습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앰프 전원부 설계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요거는 샘플입니다. 요 샘플에 맞추어 가지고, 샘플 말고 여러분들 직접 했는 내용을 가지고 진행했던 내용의 일정을 표시를 해라. 자, 요거는 제가 강의 계획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니까 요걸 강의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 1장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그렇게 본인이 했던 내용을 하면 되고요. 그 요 뒤에 있는 것은 제가 샘플로 넣어 놓은 거니까 그냥 참고해서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페이지에 우리 DIY LC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적어 놨고요. 자, 이제 여기 가면 자, 이제 DIY LC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배치도를 제작했는, 설계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 터치 스위치 회로를 제작해 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커먼 에미터 증폭기 회로도 배치도도 여러분이 만들어 보셨죠. 자, 이거. 그 다음에 멀티 바이브레이터 회로도 배치도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내용도 여기 들어가야 되고, LM1875 회로도 이제 최종적으로 만든 거 있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개인적으로 했는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판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은 이렇게 지금 쭉 들어있고요. 요거는 그냥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했으면 이제 PCB를 만들어 봤죠. 우리가 PCB 만들어 본 거는 첫 번째가 커먼 에미터 회로 PCB를 만들어 봤고요. 저항만으로 해봤죠. 그 다음에
맞는 기판 위에 홈 메꾸기 하고 자신의 이름 쓰고 그 다음에 그 배선했는 것도 해봤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순서대로 적고 그 결과 사진 찍은 것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들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여기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과제로 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사진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부품을 이용해서 앰프를 제작해 봤던 거 있었죠. 우리 7장인가요? 7장에서 봤나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납땜 연습부터 시작해서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앰프를 만드는 과정 등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 적으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를 편성했습니다. 조를 편성했고 그 조의 팀원들이 누구가 있었고 담당 업무는, 우리 역할 분담을 하라고 했죠. 담당 업무는 무엇이었다. 그리고 이제 역할 분담한 내용에 대해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어떤 것을 했다. 우리 세 가지가 있었죠. 앰프를 만든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원 회로를 만드는 사람, 세 번째는 볼륨 회로와 LM187 회로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각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적고 여기에다가 실제 작성한 제작한 내용들의 사진들을 집어넣어라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실제 그 하드웨어 동작 시험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쓰시고 내용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비워둬라. 이거 안 했습니다. 우리 하려다가 못했으니까 안 했습니다. 자, 완성된 앰프는 실제 우리가 그 케이스 안에 넣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워두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여기가요. 보면 이제 주차별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1주차에는 수업을 소개했고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앰프 종류에 대한 소개를 해 주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본인은 뭘 했는가, 그 수업 진행한 사진 자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주차에 가니까 수업 소개 및 강의 계획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앰프의 종류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요. 3주차에는 뭐 했고, 지금 우리 수업 했는 것이 쭉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총 앰프 만드는 데까지가 13주차까지입니다. 12주차, 이제 다음 이번 주가 12주차죠. 12주차까지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난 뒤에 13주차 이제 결과 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3주차까지 적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소감문을 적는데, 자, 직접 앰프 제작을 해보고 성공한 후에 본인의 소감을 500자 이상 적으라고 했습니다. 500자 이상. 숫자 세는 프로그램에 가서 확인해 보고요. 500자 안 되면 500자를 반드시 이상 채워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참여한 팀원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지금 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만약에 없다면 본인의 사진이라도 제작한 앰프 기판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본인의 셀카라도 찍어서 여기다가 넣기 바랍니다. 대면 수업 나오는 학생들은 좋은 사진을 넣으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본인의 사진을 여기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 두 번째 암호는요, 두 번째 암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암호는 방향제로 하겠습니다. 방향제입니다. 자, 두 번째 암호 방향제입니다. 자, 우리 결과 보고서는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가 26페이지쯤 되는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했던 이 각 주차별로 했는 내용들을 쭉 집어넣으면요, 약 한 30-40페이지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보고서를 40페이지 적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쭉 해나가면서 작업했던 내용들을 집어넣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 보고서는 제일 앞에 제가 이렇게 나타냈듯이 디지털 전자회로 과목을 듣고 난 이후에 본인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나는
학교 다닐 때 이런 것들을 해봤다 라고 나중에 취업이나 할 때 학교 다닐 때 뭐 했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결과 보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날짜는 6월 26일 학기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면 되고요. 이게 총 점수의 20점, 기말고사보다 더 높은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결과 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파워포인트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자, 12주차까지 과제는 이제 그 뭐였냐면 역할 분담했는 것 중에서 하나씩 해가지고 만든 거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제출하는데요. 메일로 제출하는데, 요게 6월 7일까지 제출합니다. 12주차가 끝나는 6월 7일까지 제출을 해라. 자, 10주, 11주, 12주는 과제가 없었습니다. 그죠? 출석 확인만 했죠. 이제 6월 7일 날 3주 동안에 부품을 받아서 만든 것을 전과 똑같이 앞면하고 뒷면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볼륨 회로를 만든 사람은 몇 개가 되죠? 볼륨 회로 앞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LM187로 그 회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케이블도 있을 겁니다. 그죠? 케이블 한 개만 만들면 되니까 케이블까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호 세 번째 암호는요, 신평동으로 하겠습니다. 신평동입니다. 자, 수업 듣고 난 뒤에 톡으로 금요일까지 이전까지라고 했는데 뭐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출석을 반드시 출석 확인 홍길동으로 발송하는데, 하기 전에 암호 3개를 적어서 보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꼭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이제 실제 앰프를 만드는 것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완성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전체 앰프에 대한 완성은 하지 않더라도 각 개인적으로 만든 것들이 정상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직 그 확인을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 어쨌든 그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앰프 제작에 대한 것은 전체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강의 계획서에 이야기했듯이 13주, 14주차는 그 앰프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도체 이론,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의 증폭기 이론, 증폭기의 종류 및 특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13, 14주차는요. 조금 시간이 된다면 결과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주차에는요 기말 시험을 볼 텐데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14주차에 동영상 강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주차 강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